이번에 살펴볼 숙박업소는 라브호, 러브호텔입니다. 러브호텔은 우리나라의 모텔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숙박업소지만은 숙박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아닌 가족 단위 여행이나 일반 모임의 경우에는 머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모텔이 호텔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일본의 좋은 러브호텔은 비즈니스 호텔보다 좋은 곳도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해도 무리가 없는 곳도 있죠. 도쿄에서 러브호텔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서는 카부키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메인 거리에서 조금 들어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주쿠, 카부키초에 가봤던 사람들도 못 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러브호텔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모텔과 비슷한 점은 역시 숙박업소인 만큼 역 주변에 있고 술집 근처에 있죠. 또 대실, 레스트와 숙박, 스테이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의 모텔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보통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입실한 시간부터 2시간, 4시간, 그 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고 나오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1부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17시까지, 2부는 10시에 시작해서 20시까지, 3부는 17시에 시작해서 23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 아침 9시 50분에 도착했다면은 바로 입장해서 1부 시간이 끝나는 17시까지 있을 수도 있고 10분을 기다렸다가 10시에 2부로 입장하여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숙박 역시 우리나라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숙박이라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숙박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도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20시에 입장해서 다음날 13시까지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0시, 24시에 입장해서 1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가 끝나는 시간에 사람들이 대거로 나올 수가 있어서 특별한 날 같은 경우는 방이 부족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용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이용했던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머물렀던 곳은 신주쿠 카부키초에 있는 러브호텔이었습니다. 메인 거리에서 가까운 곳이 좀 더 건물이 좋고 비싼 곳이었고 저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요. 물론 비싸고 좋은 곳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은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저렴한 곳을 체험하고 싶기도 했고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비즈니스 호텔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보통 숙박업소가 3시 정도에 체크인을 하죠. 호텔 같은 곳. 근데 이에 반해서 러브호텔 같은 경우는 대실이 있기 때문에 숙박이 가능한 것은 늦은 시간부터예요. 보통은 20시부터가 맞는 듯해요. 제가 갔던 곳도 20시부터 숙박이 가능한 곳이었고 저는 19시 55분에 도착했는데 일본은 이런 시간 정해져 있는 것에 빡빡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5분 기다렸다가 열쇠를 받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요일은 목요일이었고요. 평일이었죠. 가격은 5,500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정도, 5만원 좀 더 넘죠. 우리나라 숙박업소로 치면은 그 정도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카부키초고 관광객들이 엄청 모이는 곳이고 그런 장소 치고는 싼 편이었죠. 5,500엔이면. 근데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딱 어땠냐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가는 모텔이라기보다는 예전에 그 여인숙, 여관의 느낌이 많이 났어요. 지금의 뭐 20, 30대 사람들은 안 가봤을지도 모르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가끔 좀 오래된 무슨 장 이러는 여인숙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일본은 카드키를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열쇠를 줬어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안쪽에는 바로 검은 소파가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래됐죠. 가죽도. 커피포트도 있고 보통은 이제 2명이 이용하니까 접시 2개, 물잔 2개, 옆에 커피도 있네요. 냉장고도 가격이 써있고 동전을 넣는 식일 거예요. 아마 이용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옷장도 있고요. 조그마죠. 옷장도 원래 창문이 있었던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유리로 장식이 돼 있고 TV와 선풍기, 공기청정기는 좀 새 것처럼 보이네요. 옆에 있는 라디에이터. 일본은 바닥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온돌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이 보통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따로 있는 곳은 에어컨의 냉방 기능밖에 없는 곳일 거예요. 침대는 옛날 풍이죠. 일단 눈에 띄는 게 베개의 색과 이불 색이 많이 다르죠. 이불이 원래는 하얀색 같은데 색이 바랬고 오래 써서 그런지 그래도
이불을 걷으면은 색은 그렇게 변색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매트리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비 오는 날 눅눅한 느낌이죠. 매트리스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그 눅눅한 느낌이 있어요. 티슈도 이렇게 삼각으로 접어놨고 러브 호텔인 만큼 프로텍터 고무도 있고요. TV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는 보통 이런 데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떨이가 있고 물은 제가 사 먹은 거고요. 손소독제가 있고 가이드가 있네요. TV 가이드. 러브 호텔인 만큼 AV 비디오 가이드가 있고 언제 건지는 모르겠어요. TV는 잘 나오고요. 침대 옆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머리끈, 샤워 스펀지도 있고요. 헤어브러쉬 빗이네요. 레이저, 면도기도 있고 샤브러쉬, 투스브러쉬, 칫솔도 2명이니까 2개가 갖춰져 있어요. 컵도 이렇게 비닐에 씌워놨고요. 세면대에서 물은 당연히 잘 나오죠. 일본인데. 옆에는 핸드소프, 폼 같은 거. 아 뜨거. 느낌이 오래된 느낌이 나요. 다. 뭐 세면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오래된 느낌이 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바꾼 느낌. 세면대 옆에 푸시 버튼 있고 음료라고 써 있는데 먹어도 되긴 하는데 안 먹는 게 좋죠. 저렇게 음료라고 써 있어가지고 필터를 놓고 하는 곳도 있긴 한데 같은 그냥 수도 배관에서 올라와서 옆에서 따서 똑같은 물이더라고요. 시설 자체는 노후화돼 있는데 일본의 이런 오래된 숙박업소의 특징이 서비스적인 거. 뭐 이렇게 씌워놓거나 세탁이나 아니면은 갖춰놓는 거는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좀 갖춰놓는 편이에요. 여기 뭐 샘플도 있는 것 같고요. 에센스. 이 벽체를 바꾼다거나 오래된 묻은 때들 이런 타일에 붙어있는 오래된 이런 세월의 흔적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 갖춰놓을 수 있는 것들은 갖춰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타월은 베스트타월 2개, 목욕타월 2개, 그리고 페이스타월 2개. 옆에 보면은 아시매트, 발매트, 발수건이죠. 깔려 있고요. 샤워장 앞에. 세면대 옆에는 문이 2개 있어서 한쪽은 이제 토일에 화장실이고 한쪽은 후로 목욕탕이죠. 타일도 좀 옛날 느낌이 나고 화장지도 이 삼각형으로 접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설은 오래됐지만 깔끔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데도 있네요. 생리대도 있고 휴지 새 것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갖춰 놓을 수 있는 거는 비싸진 않겠지만은 갖춰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목욕탕은 생각보다 컸어요. 일단은 후로가 들어가 있고 샤워하기에도 공간도 좀 넓기도 하고 그 큰 앞에 유리가 있어서 바깥에가 보이죠. 물론 바깥에서 목욕탕 안도 보여요. 보통 3개 있죠. 일본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음날 나가는 건데 복도도 오래된 것 같죠. 그 전등 해놓은 것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부키초 사쿠라 거리까지 8분, 9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에요. 메인 스트리트까지 나오는데 한 8분이었다. 그렇게 먼 숙소는 아니었다. 러브호텔의 장점을 이야기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예약을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으로 도쿄를 온다면은 대부분 비즈니스 호텔이나 캡슐 호텔마저 다 차서 만실이어서 숙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러브호텔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숙박이 가능해요. 웬만하면. 두 번째는 비즈니스 호텔에 비해서 숙박비가 저렴하죠. 싼 곳은 한 5,000엔 정도? 더 싼 곳도 있어요. 4,000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3,500엔짜리도 본 것 같은데 한 5,000엔부터 10,000엔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일반 역이라고 치면은 비쌀 수도 있는데 카부키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권을 확인을 안 해요. 신분증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캡슐 호텔만 가도 여권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여권 보여달라고 하거나 여권 복사한다고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거 여행자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게 뭐 특별한 장점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공항 아닌 곳에서는 여권을 꺼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권 보여달라고 안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네 번째는 다른 저렴한 숙소, 제가 이번 여행에 갔던 숙소와 비교해봤을 때 캡슐 호텔, 넷카페하고 비교해보면은 혼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숙소에 비한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서도 모텔에서 잤다고 하면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일본인한테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러브호텔에서 잤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혼자 잤냐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입시 시간이죠. 이것이 여행으로 갔을 때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 숙소, 비즈니스 호텔 같이 체크인이 가능한 곳이 15시가 보통 체크인인데, 이에 반해서 러브호텔은 20시부터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객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짐을 맡아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도, 20시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일본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저녁에 관광지가 아니면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고 연 가게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저녁이라는 게 느껴져요. 20시면은 꽤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못 들어가고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점은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죠. 여행이니까 숙소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밖에도 잠깐 나갔다 오고 좀 구경하다가 오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러브호텔은 체크인한 후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용이 끝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열쇠를 반납하고 아예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렇게 실제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말을 잘 하면은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 프런트의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 따라 다르고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행으로 가면은 말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불가능하죠. 거의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갔다 온다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불가능하죠. 몸식점처럼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 천천히 기다려주질 않아요. 프론트에서는 얘기 안 통하면은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외국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말 안 통하면은, 여기가 물론 뭐 합법적인 업소긴 한데 그래도 음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일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같이 말을 안 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커요. 네 번째 단점은 제가 가장 싫었던 점인데, 실내 흡연이 가능하니까 담배 쩐내가 엄청나요. 방에서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나는 냄새가 이 담배 쩐내고, 방에서 나는 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이불에 이 담배 쩐내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그냥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담배에 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옷을 내가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 정도면은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카부키초에 있는 러브호텔에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다가 뭐 폐업되는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일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3, 4개월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아르바이트를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기도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잘 얘기해서 할 수가 있었죠.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러브호텔이 어떤 곳이란 걸 알고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가서 묵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경험이 없었으면은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뭐 TMI 아니면 팁 이런 거를 좀 드리자면은, 이런 숙박업소, 제가 있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거든요. 비싼 곳, 대실이 9,000엔, 8만원, 9만원, 숙박은 만 몇천엔 했으니까 10만원 넘어가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비싼 편이었어. 시설도 좋았고. 보면은 이런 숙박업소는 실제로 깨끗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곳만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 알아요. 여기만 쓴다는 걸, 여기만 본다는 걸. 그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러브호텔이 언제가 제일 깔끔하냐, 한 7시부터 청소를 한다고 치면 8시? 그때까지 뭐 손님이 많이 안 올 테니까 오전 타임에 가면은 그때가 제일 깔끔한, 여유 있게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가 제일 더럽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붐비는 시간, 일부가 끝나거나 아니면 대실이 빠르게 회전하는 시간. 카부키초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되게 빨리빨리 들어와서 숙박 이후의 청소와 대실 이후의 청소가 다르거든요. 숙박 이후의 청소는 보통 2-30분을 잡고 하는데, 대실 이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9,000엔이잖아요. 한 번 더 돌리면은 9만원씩이 들어오는 거니까 청소를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대실 때 청소의 평균 시간이 3분이고요. 길어야 5분이에요. 5분 안에는 무조건 끝내고 나와요. 청소 시간에 비례해서 가장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오전 시간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일할 생각이면은 일을 하면서는 일본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당연하죠. 청소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본어 실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홀서빙도 해봤고 뭐 주방에서 해봤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본어 실력이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은 호텔 청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유학생이에요. 유학생들이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일한다거나 이럴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호텔 청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유학생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일을 못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유학생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고.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은 조금의 시간은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하게 해준다. 그 시간만 갖고 일하기에는, 돈을 벌기에는 돈이 모자르죠. 이런 러브호텔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편의점이나 규동집 이런 데서는 그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 하고, 아니면 그런 데서 하더라도 딱 그 정해진 시간만큼, 조건에 있는 시간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진 않죠. 그 테두리를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호텔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일본어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일본어를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일본어로 대화하냐? 당연히 아니죠. 거의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밖에 못 들을 거예요. 일본어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알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많은 곳이 그런데, 여자 2명에 남자 1명, 즉 3명이서 숙박을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남자 2명에 여자 1명은 숙박이 불가능해요. 차별 아니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냐, 이런 말을 하던데 반대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차별하는 거죠.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경우는 그냥 서로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혹시나 여기는 주변에 술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라면은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 억지로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끌고 왔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라는 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2과 남자 1는 되고 남자 2과 여자 1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3명이 아니라 2명의 경우에 여자 2는 되는데 남자 2는 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은 어쨌거나 숙박업소니까 이익을 가장 많이 해서 받는 게 중요한데 안 받는 이유는 청소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경우는 목욕탕 뒤처리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 2명도 마찬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또 이용할 것이냐,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비흡연자로서 담배 쩐내가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 눅눅함, 그게 그때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눅눅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격대 5,500엔, 가격대는 괜찮죠. 정말 숙소가 없으면은 그래도 이용하라고 하면은 이용은 할 수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이제 잠들고 나면 잊어버릴 정도긴 하니까. 중간에 깨진 않았어요. 시끄러운 것도 없고 담배 냄새만 참을 수 있고 그 눅눅함만 참을 수 있으면은 괜찮다. 그러면 네가 여자친구나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냐? 못 데리고 가죠. 이거 만약에 여기 데려왔으면은 욕 처먹을 게 아니라 헤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이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선 내가 못하겠다, 요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여성분이라면 더 하겠죠. 혹시나 일본에 와서 러브호텔을 이용할 연인분들이 있으면은 적어도 7,000엔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숙박이라면 7, 8,000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7,000엔 이하는 괜히 갔다가 험한 꼴 볼 수 있으니까, 여행 와가지고 안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이용을 자제하시고,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좀 비싼데 그래도 10만엔 넘는데, 웬만하면 10만원 넘는데 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